4년째 너무 재밌게 사업하고 있는 박윤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서 있으니까 이모 두 분 앞에서 제가 뭔가 장기자랑 해야 될 것 같은 저 넬리 올 때 되게 설레었어요. 왜 설레었는지 모르시죠? 네, 저 위스킨 알아볼 때가 29이었고 사업자 된 게 제가 딱 30, 2010년도 2월에 사업자가 됐는데요. 그때 저 끝에 랠리에서 무대에서만 보던 김태희 사장님하고 이경희 사장님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떨리진 않는데 이 마음에 부담감 있잖아요. 왜냐면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설레었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으로 첫 랠리를 갔는데 드레스 입은 아주머님들이 굉장히 앞에 많았고 그때는 젊은 사람들보다 주부님들도 되게 많았고 그런 상태였고 그때 에이스 그룹과 위너풀 그룹이 같이 랠리를 하고 있었을 때가 굉장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그 두 그룹의 분리를 보게 됐잖아요. 저가 사업하고 한 1년인가 1년 반 정도 때 에이스 그룹하고 따로 랠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 자리가 굉장히 오는데 떨렸냐면 계속적으로 그룹의 리더가 되시면서 랠리를 주관하는 리더가 되는 걸 저는 몇 번을 봤잖아요. 저는 처음에 맨 뒤에 랠리 앉았을 때 꿈을 못 꿨거든요. 나도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랠리를 주관하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단순히 몇백 좀 더 벌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경희 사장님 여기 앞에 있고 김태희 사장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비전을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랠리의 규모가 되지 않았는데 똑같이 시간이 흐르고 저도 지금 팀 엘리트 진행할 거 아니에요? 모나코 가려고 무던히도 노력 중이고 그런 과정에서 먼저 했던 선배 사장님들이 그룹에 랠리를 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곧 나도 그룹의 리더가 돼서 물론 지금 위너풀 그룹도 너무 사랑하지만 머지않아 저도 저의 랠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꿈을 또 선명하게 그리는 자리가 돼서 제가 더 수혜를 많이 받고 가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두 분이 아실 거예요. 뉴스키는 사람을 만들고 성장을 시키는 곳이라는 걸. 제가 처음에 백상호 연합강의장에 나타났을 때 굉장히 뒤에서 많이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우악스러운 열정적인 상황으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가방을 내던지면서 맨 앞자리에 맡았던 저는 아무도 저를 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모든 리더 사장님들이 박윤정 많이 변했다고 제가 볼 때 사장님이 아니 너 많이 변했다고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왜? 그때는 저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희 팀 키우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조직 늘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8년 전에 그 모습을 기억해주는 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같이 숨 쉬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제 화농성 피부만 변한 게 아니라 제가 8년간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늘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름이 박윤정이고요. 이게 뭐냐면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울이에요. 혹시 오늘 랠리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나 오늘 랠리 처음 왔다. 나 3년 왔지만 처음 온 것처럼 왔다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이 처음이건 3년째지만 처음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벨로시티 기회 앞에서는 그냥 난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거울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울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일 거거든요. 여러분들 소원이 뭔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번 내 마음속에 내 심장에 한번 새겨보는 랠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이번 랠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나의 6개월 뒤와 1년 뒤에 나의 어떤 모습을 그리며 나의 10년 뒤가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억지로 끌려왔던 직급 인정 때문에 왔건 아니면 평생 나도 이경희 사장님처럼 사업하고 싶은 그 멋있는 리더상이 있다라고 해도 이유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변화돼서 나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전 뉴스킨을 하면서 나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저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뉴스킨을 하기 전 20대에 10년
20대의 모든 시간을요,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달렸고요. 나하고 대화하는 방법, 내 감정을 물어보는 거, 내 꿈을 물어보는 시간조차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여동생이 2명이고 지금 남동생이 1명인데 25이에요. 얼마 전에 옥강미 사장님이 따님을 데리고 그 본사에 비즈아를 찍으러 왔는데 차마 제가 제 동생이라고 얘기를 못한 게 내 동생이 너무 겁먹을까봐 우리 막 사업 얘기 우리가 하게 될까봐 저는 제 동생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저는 동생이 3명이고요.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요. 저희 부모님이 되게 착해요. 이경혜 사장님 이상으로 착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슈퍼를 30년간 하면서 저희 아빠가 같이 하시는데요. 친정엄마, 외할머니 다 치매신데 지금 몇 년째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드리면서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대가족이에요. 전 그래서 뉴스킨 하고 나서 1년 전에 혼자 살게 됐는데요. 너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할머니들에게 방을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저는 많이 있는 집이 아니었고 항상 고등학교 때 이 요만한 단칸방에서 6 식구가 살았던 슈퍼 뒷방에서 그래서 항상 거기서 공부하고 항상 가족하고 함께 자고 먹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려서 저는 막 10억을 벌고 싶어, 인생을 바꾸고 싶어라는 큰 비전으로 뉴스킨을 알아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나아지고 싶다. 나도 조금 몇백, 몇십만 원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배가 고프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뉴스킨을 오는데 계속 저의 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대꼈고 대답을 못하는 내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저에게 뉴스킨을 전달해준 친구에게 막 못된 얘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대답 못하는 내가 바보 병신 같아서. 왜 나는 이런 거에 대답을 못하지? 근데 저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저하고 대화하는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은 게요. 사람은 질문을 닮아가는 존재다.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물어보래요. 빠르게 말고요. 서서히, 정기적으로, 랠리 때마다 8년 이상, 10년 이상이 될 때까지 스스로 대화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나요?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말할 때 너의 장점은 이거야 라고 무슨 얘기를 해줬나요? 내가 가장 이야기할 때 되게 재밌어하고 행복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나의 롤모델은 누군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이 다 드러나잖아요. 예전에 저는 저희 리더 사장님 만날 때 가기 전엔 이만큼 준비해요. 지금도 은퇴하고 안 계시지만 옛날에 그 바보 같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가면 동물이네. 오리 빽빽 이러고 있어요. 나 이렇게 멋있게 말해야지 해두고 가서 울고 있어. 서럽고 하소연하고 싶고 정말 나의 생각과 너무 반대되는 이 말들 난 대체 뭐야 동물도 아니고 왜 그분이 생각할 때 오리 빽빽이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 되게 말도 잘하고 싶고 전달도 잘하고 싶고 멋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데 가면 나의 본능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질문들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많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선택이란 단어도 여기 와서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태어날 때도 그 어떤 것도 저는 스스로 뭔가 선택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학교 갈 때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게 과였는데요. 엄마가 평생 부러워하는 여자가 옆집 여자였어요. 엄마는 슈퍼하느라고 아빠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30년 이상을 같이 보내야 하는데 옆집 여자가 되게 부러웠대요. 일단 남편이 없었대요. 그리고 자유로웠대요. 그리고 문 열고 싶을 때 문 열고 문 닫고 싶을 때 문 닫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시간의 자유가 있는 경제적인 자유까지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고 사는 그 여자가 너무 부러웠대요. 저는 그래서 건축과를 가고 싶었고 이대를 그 비서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엄마 손에 쥐어진 게 뭐였는지 아세요? 피부 미용과. 제 목소리는 중학교 때부터 이 목소리예요. 제 목소리와 제 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피부 미용과에 갔어요. 네.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가정 한편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미용을 배워서 미용을 보면 벌 수 있을까? 엄마 시대 때는 벌었지만 제 때는 미용한다고 돈을 번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가서 네일 박스, 미용 박스, 해면 빨고 마사지 배우고 실습도 첨단도로 나가고 첫 번째 직업 선택했던 게 웨딩샵이었고 웨딩 하면서 60만 원 벌었어요. 근데 저는 갖고 싶은 게 많은 여자잖아요.
루이비통 갖고 싶고 구찌 갖고 싶고 벤츠 갖고 싶은 여자잖아요. 그런데 60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60이 필요해서 드레스 펴주고 친구 없는 친구 옆에 친구 사진 찍으면 3만 원 주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몇 년을 지내도 저의 수입은 60이었어요. 추가 수입 60, 합쳐서 1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선택에 의해서 또 회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장님이 망하는 바람에 청담동 샵이 없어졌어요. 그게 2002, 3년도였거든요. 그러면서 몇 년간 부동산을 해야 돈 버나 민법 공부도 해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이것저것 다 손대봤지만 제가 잘할 수 있고 확신이 있었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줬던 게 뭐냐면요. 윤정아, 저에게 사업을 알려준 친구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1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사실 제품은 제가 먼저 전달했지만 사업을 친구가 먼저 한 거죠. 네. 만약에 제품을 처음에 내가 썼을 때 그분이 저한테 알려줬다면 저는 어떤 500만 장자가 사장님의 1대 파트너가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그룹의 그분이 저에게 제품만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제품만 썼죠.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고 아이디가 없어지고 다시 친구를 통해 가입한 그룹이 위너풀 그룹이었어요. 사실 제 친구는 지금 사업하지 않아요. 제 친구의 친구 3명 다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정현모사의 5대 6대였는데 지금은 2대 파트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제 친구들은요, 이 사업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바디바 보내줄게. 나 너한테 너무 감사해라고 얘기해도 뉴스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2년차, 그들이 3년차 때 그만뒀었거든요. 저는 근데요, 그때 그 친구가 1년 동안, 이 눈 가린 이 친구가 1년간 저에게 찾아와 준 게 너무 행복하고 선물 받고 감사해요. 제가 밥 먹으면 밥집 왔고요. 제가 구몬학습 선생님이었거든요. 이것저것 할까 뭘 하고 찾고 있을 때 선생님이라는 타이틀로 영업을 했던 구몬학습 4년이 있었어요. 근데 4년 중에 3년차부터 4년차 마지막 1년의 친구는요, 처음에 얘기할 때 저의 타이밍은 오지 않았지만 1년 뒤에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귀찮다고 했고 욕도 했고 나쁜 말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찾아온 제 친구에게 너무 감사해요. 제 친구가 1년에 6번, 7번, 10번 넘게 사업 설명을 들으라고 했지만 방판처럼 보였고 나보다 돈 못 벌었고 저는 학습지 할 때 3, 400, 4, 500을 벌었거든요. 20대 때 4, 500 벌면요. 삼성, 현대보다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직장은 아니었지만 저희의 집의 수준과 가정 형편상 제 수입은 저한테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때 남동생이 몇 살? 6학년. 네. 저는 근데 그때 제 상황이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절하고 들었던 사업 설명에 정현모 사장님의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눈에 가시웠을 것 같아요. 들었던 사람 20명밖에 안 되고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듣고 싶지 않아 억지로 와준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다리 보고 팔짱 보고 눈 감고 고개 이러고 들었거든요. 원래 1시간 반에 끝낼 사업 설명을 전 2시간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안 보고 싶고 안 듣고 싶지만 딱 선택이라는 단어 두 단어는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미팅이 끝나고 제 친구가 저에게 가져온 종이 한 장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게 뭐야? 색깔이 굉장히 다르네. 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너가 호기심은 절대 들진 않아. 근데 친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뉴스킨은 수입이 달라. 너가 열심히 하는 그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뉴스킨에서 너가 그저께 열심히 하면 넌 다른 수입 벌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전 그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았지만 친구가 가지고 온 이 프린트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뉴스킨의 사업을 결정한 그 날보다요, 이 프린트 한 장을 대면한 그 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번도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고 경주마처럼 달렸던 내가 처음으로 제 과거를 되돌아봤던 그 한 장이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의 과거 5년 어땠는지. 저 너무 행복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었고요. 효도할 수 있었고요. 타이틀이 일단 선생님이잖아요. 공무원급은 아니었지만 타이틀이 선생님이었어요. 저 20살 때 반항한다고 눈에 피어싱하고 머리 드레드하고 다녔는데요. 근데 타이틀이 선생님이니 우리 집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 살 때 엇나가는 아이들의 마음을 저는 어느 누구보다 알아요. 채워지지 않은 이 욕구 때문이에요. 뭔가 하고 싶은 데 있는데 그거 못할 때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불량 청소년 보면요, 어느 누구보다 그 아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아이인데 어찌됐건 저는 1번 과거 5년 그래도 내 인생에서 부모님하고 행복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앞으로 5년 자신 있냐라는 질문에 남의 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10분씩 옮겨 다니면서 하루에 10집을 다니면서 내가 영업하면서 학습지 조금 하면서 4, 500은 벌 수 있지만
내 40대부터 100세까지의 시간적인 자유는 없지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질문. 10년 이상 일한 사람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없었어요. 늘어진 티에 맨날 똑같은 청바지를 입고 남편의 수입은 없었고요. 저보다 띠동갑인 선생님. 그분의 수입은 1,000만 원이었고요. 그 일을 10년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너무 좋았고요. 존경했지만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시간을 길게 쓰진 못해. 짧은 시간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강의 다 들을 건데 강의 다 듣고 아니면 나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러면서 저는요. 그때 처음 들었던 강의가 조규철 사장님, 김경주 사장님, 지금 500만 장자, 2천만 장자 사장님들의 강의를 계속 듣게 됐죠. 가슴이 뛰기도 했고요. 그치만 방판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자신감이 있었다가 밖에 나가면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하냐? 집에 다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가자고 했던 미국 컨벤션에서 저는 비전을 보았고요. 저와 같은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주원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랑 나이가 같거든요. 근데 제가 나도 그때 당시 직장생활 4년을 했고 저분도 뉴스킨 4년 했는데 1,000만 원을 벌고 권리 수익을 벌고 죽을 때까지 나오고 근데 관계에서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내 4년을 뉴스킨에서 투자하고 8년을 투자하고 20년을 투자해서 진짜 멋지게 살 수 있다라면 나 뉴스킨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몇 달 전업 안 하고 바로 5만 원 들어올 때부터 전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에이즐락 나오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지난 1000년,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이렇게 직업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하지만 왜 그때도 노예들의 꿈은 없었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노예들의 꿈이 뭐였는 줄 아세요? 지금도 상위 10%와 하위 90% 이렇게 나뉘잖아요. 정확히 계급이 나뉜 건 아니지만 부자 10%, 4분면 이거 거꾸로 해놓은 게 4분면 아니에요? 이거 옆으로 해놓은 게 4분면 아닌가요? 왜 이 구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전부터 노예들은 꿈이 있었대요. 노예 대장이었대요. 노예의 꿈이 만약에 왕이었고 내가 끝내주는 최고의 자리였다면 어떤 한 명이라도 왕이 되고 그걸 꿈꿨다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90%의 꿈은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거기 팀장 대장. 학습지 회사에서 그게 바뀌지 않는 이유. 저희 교원그룹 회장 이름이 장평순 회장님이거든요. 왜 내가 300 벌 때 그분 1,000만 원 가져가지? 왜 나는 수수료 받고 끝나지? 왜?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삼성의 팀장이 되고 싶고 삼성의 부장이 되고 싶고 삼성의 임원이 되고 싶어 하지 이건희를 꿈꾸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적어도 여기 모인 분들은 나는 그래도 리더를 꿈꾸고 대장을 꿈꾸고 인생이 바꾸고 가문이 바뀌는 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미 사업 설명 듣고 가실 분들은 갔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최고의 자리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있고 저희들도 이경혜 사장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네.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내 삶이 바뀔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 다른 사람 20년, 다른 사람 5년에 갈 거다. 20년에 가도 너무 행복하겠다. 그때 당시 막 1년 만에 비디되고 1년 만에 팀헬스 되고 6개월 만에 가고 막 차지의 사장님이 3개월 만에 비디되고 전 정확히 알았어요. 1년 3개월 만에 가도 감사한 거야 너 5년 만에 가도 감사한 거야. 아니? 다른 사람 6개월 갈 때 너 10년에 가도 너 이거 할 이유 있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진짜 네 인생이 바뀌는지 확인해봐. 이게 계속적으로 제가 저 스스로에게 했던 얘기였거든요. 정말 저는 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지금 제 목소리나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저랬겠지? 아니요. 저는요. 지금도 많이 바뀌는 과정이지만요. 저는 지금도 4분면을 다 이동했다라고 얘기 못해요. 지금도 블루 다이아몬드지만 8년 전의 모습이 스물스물 너무나도 매일 튀어나오는 저를 보게 되거든요. 제 안에 그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지금도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의 처음 상태는 어땠냐면요. 평생 인연을 끊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기분 나쁘면 안 본대. 안 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싸움 1등 안 먹으니까,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심한 말 하거나 기분 나쁜 말 하거나 거절하거나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보면 돼요. 근데 뉴스키는 사줘.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막 너가 사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것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처음에 제가 뉴스킨 하기 전에 했던 이것도 잊어버렸어. 학습지 선생님 할 때요. 내가 2,000만 원짜리 깡통차 포르테 살 때 있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산 차가 사고 싶어가지고 다 산 사람이 어떻게 미스트 바디바를 안 사줘?
2천만 원짜리 차도 같이 사는데 왜 내가 누스킨 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디바 인앤서도 안 써줘? 이게 굉장히 원망스럽고 분노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저에 대한 자신감이었어요. 어떤 누군가는 파마닉스가 좋아서 들어오고요. 어떤 누군가는요, 누스킨이 너무 좋대요. 근데 제가 여기 왔던 이유가 뭐예요? 보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그걸 이룰 수밖에 없는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스킨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 도구 때문에 이걸 갖고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운 거지, 저는 누스킨 제품에 매료돼서 파마닉스가 아니었어요. 보상이었어요. 내 인생 완전히 바뀌는 보상. 그러려면 나한테 제일 필요했던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자신감이었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지도 못하고요. 두세 명만 모여도 얘기 잘 못했고요.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매일 무슨 강의 들었냐? 김범준 사장님의 잠재의식 강의 들었어요. 테이프, 그때 워크맨 있었거든요. 늘어져서 들었어요. 왜? 그 어떤 100명, 1000명이 날 거절해도 난 하고 싶으니까. 그 거절을 이겨내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안 봤으면 안 봤을까? 4분면을 봐버렸으니까. 저는 그래서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나 진짜 잘하고 싶어, 나 잘해버릴 거야로 바뀌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요, 우리가 늘 봤던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가 자영업을 하죠. 노동 수입이죠. 근데 권리 수입이 너무 벌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 5%에 있는 이 권리 수입이 너무나도 벌고 싶은 거죠. 저걸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비즈니스 오너가 갖춰야 되는 역량이 뭐지? 인내심? 전문 지식? 아니면 위기 관리 대처 능력? 아니면 대화하는 능력? 그게 뭐라도 나는 배우고 싶다가 저의 마음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는 줄 아세요? 권리 수입 벌 수 있으면 나 장난감이라도 배워서 팔고 싶다. 기적이라도 배워서 팔고 싶다. 이게 제가 이해한 4분면이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계속 말해주고 보여주는 이거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여기서 누스킨 하고 계세요? 저기서 누스킨 하고 계세요? 누스킨도요, 4개 영역이 있어요. 직장인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휴가 다 쉬면서 누스킨 하면서 난 150이 좋아, 200이 좋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자영업처럼 그래도 나는 팔아서 500은 벌어야 돼. 나 유통만 할 거야. 나는 프랜차이즈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요즘에 그 말이 되게 좋아요. 누스킨 사업자, 저 시작했을 때 사업자가 7,00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7,000명인 거 아세요? 전 그게 비전이에요. 밖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상위 10%만 버는 누스킨 맞아요. 처음에 에로와 있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재밌죠. 누스킨 한번 들어와 보세요. 누가 제대로 하는지. 90%가 지각각석이에요. 90%가 자세가 안 좋아요. 90%가 김장당구로 가세요. 미팅 시간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남의 랠리에서 망칠까봐 못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누스킨이 그래서 사업 설명 알아볼 때보다 시작하고 자신감 얻었어요. 왜? 다 지각하네, 다 말대꾸하네, 공짜로 알려준데 감사함이 없네, 돈을 내도 모자랄 파네, 이런 게 이해되면서 누스킨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누스킨은요, 10년 뒤도 기회고 30년 뒤에도 기회겠지만요, 조규철 사장님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정신 차릴 때가 진짜 기회라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너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럼 10% 될 수 있는데, 당연히 10%, 나머지 90% 왔다 갔다 하면 돈 못 버는 거 아닌가요? 네. 성장하고 싶고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싶고 잘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지속하면 다 백만장자 되고 누적 수입 60억 벌어내는 일인데, 7년 전도 사업자 7,000명, 지금도 7,000명. 뭔지 아세요?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원하는 사람이 작정하면 벨로시티랑 180도로 완전히 10년의 역사를 1년 만에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질 거고, 그게 다 새진그룹에 있다! 네. 왜냐면 8년 전에 저도 그 말이 되게 싫었어요. 강사들이 그래요. 아직 네트워크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없대. LOI 사인도 안 했대. 그럼 나 혼자 나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데? 막 이러면서 그 얘기가 너무 가슴 떨렸어요. 왜? 이 기회를 믿고 싶어서. 네. 저 잘하고 있나요? 네? 네? 그 정도예요? 너무 그러면 나 겸손해져야 돼요. 너무 그러지 마요. 너무 떼어주지 마요. 나 지금 겸손 훈련 중이니까 너무 떼어주면 안 돼요. 네.
기회를 보는 눈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내 친구 왜 그만뒀을까? 내 친구의 친구는 왜 못 알아들었을까? 왜 그 세 명 다 몽땅 못 알아들었을까? 저는 근데요, 권리 수입은 이해했지만 이걸 이해 못했구나를 알게 됐어요. 4분면에서 필요한 자질과 영역이 있는데 수입은 벌어내고 싶지만 몰랐네. 직장 생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안정이에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것 같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그 수입. 저희 아빠 30년 동안 슈퍼 한 동네에서 오래 하셨거든요. 7시 반에 문 열어서 항상 12시에 문 닫으셨어요. 가족끼리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고요. 본인 생일 때도 귀신처럼 12시 이후에 박수 치면서 케이크 부르셨어요. 동네 자영업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신뢰예요. 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뉴스킨 하는 사람들 중에 신뢰를 위해서 매일 문 열고 매일 입 여는 분들, 그분들은 백만장자 100% 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어쩌나 뉴스킨은 오른쪽이에요. 비즈니스. 그럼 신뢰도 중요하지만 저기에 뭐가 있어요? 인내심. 알리바바 마윈이 사업을 얘기했고 30명의 친구가 다 뛰쳐나가고 아무도 그분의 사업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알리바바 마윈이 한 게 뭐예요? 인내였어요. 백종원 사장님이 이해한 게 뭐예요? 인내였고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건희, 정주영 사장님이 이해한 영역이 비즈니스의 인내의 영역인 거죠. 근데 왜 뉴스킨 인내 안 하세요? 뉴스킨 왜 1년 하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왜 5년 동안 노력도 안 해보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각자가 인내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성공의 기회를 주는 거지 성공은 각자가 하는 거거든요. 성공의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고요. 끝내주는 그룹을 만난 것도 감사한 거고요. 끝내주기 감사한 스폰서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건데 감사를 모르고 불평불만하다가 남 탓하다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인내해보세요. 벨로시티로 인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내 훈련, 인내, 사업은 그런 거니까 네. 보상이 바뀐다고 성공하나요? 제품이 바뀐다고 성공하나요? 우리가 바뀌어야 성공하잖아요. 저는 듣기 좋은 얘기 할 거였으면 저 부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글로벌 비즈니스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동네에서 했어요. 근데 인맥이 없고 명단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족족 캐리어 들고 다니게 돼요. 저는 여기서 제일 먼저 보인 게 뭔지 아세요? 캐리어 저 뒤에. 내가 맨날 들고 가던 캐리어니까. 소비자가 없으니까 아산에서 올해는 가요. 그러니까 아산에 파트너가 생겼죠. 떼지어서. 또 어디 생겼어요? 약술 이름만 들었던 양주. 남양주는 알지만 양주 몰라. 울산, 부산. 이게 왜 그래요? 없으니까 가다 보니까 생겼어요.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인도에도 사업자가 생겨요. 해외에도 생겨요. 수입이 여기서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끝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지구본에 보세요. 200국가가 넘어요. 아직 54개국밖에 오픈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죠. 저는 뉴스킨을 만났을 때 그 생각했어요. 그거 아시죠? 슈퍼에서 저희 부모님이 절대 저를 보게 하지 않았어요. 왜? 딸 중에 나만 가게 보면 돈이 없어져.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운동화도 사고 싶고 뭣도 사고 싶어. 그럼 나 보게 하면 동전 만지면 소리 걸려. 5,000원 3,000원 없어지니까 아빠가 나만 못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갖고 싶으면 내가 아빠의 돈통에를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았나 봐.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거 자꾸 넘어가네. 예. 저는 슈퍼 보면서 늘 상상했어요. 무슨 상상했는 줄 아세요? 난 이 집 딸이 아닐 거야. 안 닮았어. 다 안 닮았어. 난 고급스러운데 왜 우리 집 뭐야? 돈이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온다. 막 이 미친년처럼 온다. 이건희 홍라이가 온다. 내가 딸이라며 없어진 딸을 찾아왔다며 온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다가온다. 돈 줄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벤츠 사준다고 날 데리고 간다. 날 전학시킨다. 난 현대그룹과 삼성그룹과 LG그룹의 아이들과 공부한다. 유학 간다. 나는 하버드 간다. 이런 거. 근데 어떡해. 엄마를 봤는데 얼굴이 나랑 너무 똑같고 아빠를 봤는데 나랑 너무 똑같아. 근데 제가 만난 뉴스킨 무슨 일이었는 줄 아세요? 상속자, 기업의 자식이 되는 것 같은 기회였어요. 박윤정, 나 너한테 에버랜드 줄 거야 라고 이건희 님이 오셔서 근데 네 수준으로, 네 능력으로는 에버랜드 못 운영해. 너 근데 5년 배울 수 있겠니? 너 15년 배울 수 있겠어? 나 너한테 에버랜드 상무 주고 싶은데, 나 너한테 롯데 기업 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저는 뉴스킨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안 배워.
근데 안 공부해. 근데 안 기뻐요. 이미 받을 상속, 이미 받을 500만 장자, 이미 받을 1000만 장자, 2000만 장자를 준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뉴스킴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거 오래된 자료지만 너무 중요해요. 회사가 다 해준대요. 제품 만들어주고 혁신적인 제품 주고 다 해준대요. 저는 삼성과 SK가 왜 연구했나 몰랐어. 근데 회사가 일반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주는 게 함정이야. 돈은 좀 받아야 돼요. 리스크가 좀 있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돈을 안 받는 게 함정이지. 왜? 스스로 열심히 할 사람들을 찾겠다 이거잖아요. 회사가 다 해줘요. 연구 매년 해주죠? 네, 180도 나오죠. 2년 독점이죠. 끝내주죠. 새로운 아이템 아니에요. 이미 검증된 게 다시 재오픈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거는 믿고 보는 아이템이에요. 예전에 발라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이건 이미 10년 넘게 검증된 아이템이 다시 오픈되는 이 기회. 자, 트렌드에 맞고요. 계속 연구하고요. 해외 어디에서든 돈이 들어와도 다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한진택배랑 개인 화장품 만들어서 조인할 수 있는 사람. 나 그 정도 능력 있다 하시는 분. 한진택배 나랑 연결해가지고 내가 만든 아이템 다 택배 보낼 수 있다. 나 그 능력 있다. 있으면 박수 쳐드리려고 있는데. 네, 전 없어요. 아무리 제가 피어나 어제 만든 화장품 내가 사장이고 아무리 나한테 능력이 있어도 저는 만들 능력도 없고요. 택배 능력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20년 된 선배들한테 감사해요. 전화기로 할 때도 있었고 울산까지 직접 배달해야 되고 반품도 다시 받아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택배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했는데 지금은 다 가져졌잖아요. 지금은 자전거 아니고 로켓이거든요. 300배, 800배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하고 얘기 너무 하고 싶어요. 뉴스키는요, 첫 번째, 몇 명이죠? 20명의 매니아를 만들면 돼요. 떨어지면 또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떨어지면 또 쓰는 고정 고객. 그래서 사업 설명 듣기 전에, 랠리 오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게 재구매예요. 여기 앉아있지만 재구매 이해 안 된다, 사업 스타트 되지 않을 거예요. 저 처음에 대본 받고요. 현대백화점 시세이도 팩트 사러 갔거든요. 전 화장품 여드름이었지만 화장품에 관심이 너무 없어서. 근데 미국 갔다 와서 다시 아이템 점검해본 이 에이즐락은요, 기회였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템 보느냐. 여기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 남자를 너무 사랑해요. 아니, 저 파트너 남자분들이요. 왜? 남자가 기운이 좋아야 사업을 잘하지, 안 그래요? 맞아요. 남자가 기분이 좋고 어깨가 올라가고 칭찬해줘야지 잘하잖아요. 결혼 안 해서 몰라요, 잘. 네가 살아봐 이럴 수도 있는데 결혼 아직 안 해서 잘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남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백화점 1층 한번 가보세요. 숙제 내드릴게요. 팔고 있는 건 여자지만요, 그 기업의 오너는 남자예요. 조직을 구축하는 건 남자예요. 여자도 잘할 수 있지만 남자도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전 얘기해드리고 싶거든요. 백화점 1층에 몇 개 브랜드 있는지, 그들의 사장이나 여자인지 남자인지 조사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처음엔 여자들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제대로 이해한 그 남자가 2000만 장가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부부사업자가 되게 부러워요.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자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무원을 찾아야 되겠어요. 네, 1번. 내가 이해한 건 1번이면요 100, 200은 벌 수 있어요. 고객 있으면 100, 200은 벌어요. 근데 2번 이해하면 1000만 원, 1억, 한 달에 30억, 100억도 가능한 게 2번 수입이에요. 프랜차이즈 사업, 레버리지 사업, 쉬동이 이해한 사업, 안젤라가 이해한 사업, 조규철 사장이 이해한 사업, 이경혜 사장이 이해한 사업. 삐삐 있을 때요, 삐삐 없어졌어요. 핸드폰 나오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핸드폰 나오니까 나 핸드폰 쓰는 거 기다려야지. 이만한 거, 막 얼굴만한 거. 그쵸? 15년 전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동네에 가게 내야지, 가맹점 내야지, 마진 좀 봐야지. 근데 SK, 삼성, LG는 뭘 고민했을까요? 전국의 프랜차이즈 망을 얼마나 많이 빠르게 확산할까를 고민한 거죠. 똑같아요, 뉴스키. 써서 좋겠지? 아니요. 사업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사업을 이해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좀 써보고 좋으면, 내 기준에. 아니요. 내가 마케터면요, 좋든 안 좋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왜? 내가 김태희, 김혜수, 전지현한테 받는 돈 내가 대신 받는 거니까. 내가 광고 모델이니까.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엄청난 속도가 생겨요. 제가 2010년도에 2월 달에 사업자가 됐는데 정확히 사업자 통보하고 6개월 뒤에 루비가 됐고요. 20 어버브를 했고요. 대리점 10개가 생겨서 루비 때부터 전체 5%를 받게 됐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종과 행을 같이 열심히 했어요. 일단 일대를 늘려야겠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30명을 초대했고요. 그 중에 26명의 실패 실수는 있었지만 4명이 전업을 했어요. 같이 나왔어요. 매일. 그 4명의 눈뭉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본 게 이 차트였어요. 보상을 이해했냐라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업도 전달하지만 제품도 전달하지만 사업자에게 사업을 전달해라. 이경희 사장님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제품도 전달했지만 사업도 같이 전달했다고. 이거를 보낸 3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30명에게 자신있게 사업을 얘기했었고요. 내가 버는 수입이 5만 원이었지만 저는 수입으로 리크루팅하지 않았고요. 기회와 비전으로 리크루팅했어요. 내가 벤츠 보여준다고 사업하던가요? 내가 멋있게 하고 다닌다고 사업하던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뉴스킨의 보상과 꿈이 있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리크루팅이 되지 절대 내가 버는 통장 보여준다고 리크루팅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냐? 얘가 저를 되게 싫어하나 봐요. 근데 팀메이트 2년 됐죠? 이렇게 목표를 계속 세웠는데요. 이것 좀 넘겨주실래요? 계속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서 어떤 걸 이뤘냐면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어디까지 정확히 이뤘냐면요. 루비 될 때까지 정확히 이뤘어요. 사업자가 제가 이 에이지락이라는 걸 통해서요.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근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성형주 사장님, 김래진 사장님처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난 지극히 너무 평범하지만 저렇게 결과 내는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결과가 내고 싶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지락이 30개가 나가고 20개가 나갈 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지금 그들은 없어요. 저보다 다이아 빨리 가고 저보다 직급 빨리 가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지금 없어요.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지속하시면 좋겠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이 벨로시티 기회와 180도 유통 많이 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사업자를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에이즈락이 없었다면 사업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못했던 초대를 굉장히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저 딱 이때 4세트 나갔어요. 근데 4명에게 사업의 기회를 전달했어요. 저는 이 한 분 한 분 만난 그 스토리도 너무나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블루다이몬드 될 때 무슨 강의 됐냐면 12명 다 어떻게 만났는지. 왜냐면 저 12명 중에 1명 빼고 다 모르는 사람 소개로 만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벨로시티가 뭐예요? 소개를 받으면서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SNS로 올 수도 있고요. 콜드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연합강의장 가면 책 이렇게 있잖아요. 소개 마케팅 책 한 권씩만 읽어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90은 소개 마케팅이거든요. SNS로 내 얼굴이 이뻐서 나를 만날 수도 있고요. 저 말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뻐서 만날 수도 있고요. 호기심이 들 수도 있지만요. 만나서 관계 못하거나 사람 별로면 다시 가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소개 마케팅 공부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루비 되고 나서 너무 기뻐 보이죠? 이게 트레이닝 어버브 너무 풋풋하지 않아요? 2010년도 예. 성형 사장님 되게 귀엽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만둔 우리 스폰서가 나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안녕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이때 저는요 지금까지 중에 저 때 자신감 제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블루다이몬드 다이아 비디 될 때보다요 루비 됐을 때 자신감. 20명이 랠리를 갔을 때 그 자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20명이 여러분들에게 빨리 만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신감 하루라도 더 많이 빨리 만들라고. 네. 저 이때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나서 명단을 다 만나고 100명, 200명을 만났는데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 했는 줄 아세요? 브레이크햄 로니가 공지를 띄운 거예요. 갈바닉을 트랜스포메이션 3개월을 갖다가 뭔가 프로모션을 줄 건데 유통을 하면 갈바닉 사인된 걸 보내주겠다. 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아서 미리 받아가지고 하루에 3명씩 문질러줬어요. 정말 그 전 갈바닉보다 10배 강력했고요. 반쪽 얼굴이 다 올라갔고요. 주문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 한 달을 준비해가지고 저는 에메랄드 됐어요. 사실 저는요 쭉이 아니었어요.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성장했거든요. 저 이때 에메랄드 됐고요. 이때가 사업하고 1년 반인데
40명의 멤버가 생겼어요. 1년 반. 그리고 바디갈반이 나올 때가 저희 3년 차였는데 80명의 멤버가 생긴 거예요. 3년 차에. 왜? 준비했거든요. 이 기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성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 내가 남들처럼 1년 만에 팁을 태고 비디될 순 없지만 하나씩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아까 아까 갈바닉과 바디갈바닉 사이에서 제 2년 차에서 3년 차 사이에 루비가 10조가 나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팀 엘리트라는 타이틀, BD라는 타이틀은 없었지만 저와 함께 비전 보는 구사원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10배, 20배 강력한 그런 기회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에이즈랑 밑에 블루다이몬드가 됐고요. 저는 이 180도의 기회로 팀 엘리트 달성해서 모나코가 도전입니다. 저는 아이템 하나씩 저에게 갖다 준 선물을 알고 있고 기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신제품의 기회가.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10년 갈 거 1년에 갔으면 좋겠고요. 5년에 갈 거 2년 만에 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떤 누군가의 빅 아이템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한 명도 없고 파트너 한 명 없을 때 썼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ABCD를 적었는데요. 다 나타났어요.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C가 누군지, D가 누군지 모르지만 늘 상상하고 꿈꿨고 정말 그렸고 진짜 멋진 그룹을 생생하게 꿈꿨어요. 항상 이렇게 랠리 가면요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내 파트너들 얼굴 상상했어요. 어떤 누가 올까? 얼마나 멋진 분들이 올까? 나 너무 좀 그렇지만 내 팀에 어떤 인재들이 많이 올까? 늘 꿈꾸고 상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하나씩 이루어졌고요. 제가 한 명을 통해서 60명을 소개받았어요. 한 명이 60명 해준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그때 세진그룹에 트레이닝 가가지고 절대 올리지 마세요. 나 우리 가족 얘기할 거야 이러고 했는데 누가 올렸잖아. 그리고 랠리 강의를 왜 이렇게 많이 초대를 받은 나 그 강의 다 듣고 전화 와가지고 네, 그래서 감사하죠. 제가 잘하는 건 없는데 그 유튜브에 뭔가 올라온 거예요. 나도 몰랐잖아. 근데 미안해요. 나도 그거 듣고 너무 많이 웃었어요. 슬프거나 우울할 때 나도 내 강의를 듣고 웃었어요. 네, 오늘은 랠리여서 되게 이렇게 품격 있는 척 하면서 강의하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세진그룹 처음 오픈할 때 가서 강의한 게 2강이었거든요. 한 명을 통해서 한 명, 그 한 명을 통해서 한 명, 그 한 명을 통해 2명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사업자가 다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뚫으세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성실한 사람이 소개 많이 받아요. 나중에는요, 인스타 할 시간도 없어. 카카오 스토리 할 시간도 없어. 왜? 옛날에 처음에 사업할 때, LOI 때는요, 소비자들이 그래요. BD인데 저한테 관리 안 해줘요. 왔다가 막 안 와요. 막 이래요. 그때는, 어머, BD가 왜 그래? 지금은, 그럴 수 있어. 내 고객 나도 못 만나. 내 고객 다른 사람 어디 초기 사업자한테 관리받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엔 몰랐죠. 근데 사업을 하면서 소개를 막 받아 나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전 되게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네. 저는 성공한 사람들 책 보면 성실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한테 점심을 사라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의 기자가 부자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한 거죠. 성공하는 사람 중에 거의 10%도 안 되는 사람이 물려받은 유산 상속자고요. 거의 90% 이상이 자수성가래요. 근데 수입이 진짜 많은 사람들을 다 조사했는데 모두가 1번으로 얘기했던 게 성실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 열정이나 아니면 뭐 배우자와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겠죠. 그 전에는 그냥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게 성실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룹 리더가 인정하는 그 성실? 그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 내 정말 최고의 그룹 리더가 내가 그 뒤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아니 난 너를 믿어라는 그게 진짜 성실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파트너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나 먹고 싶고 나 쓰고 싶고 벤츠 사고 싶고 성공에 마크 여기다 막 붙이고 다니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후원해준 그룹의 리더에게 자랑스러운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 값없이 주셨잖아요. 도움을, 이 기회를, 이 교육을. 근데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걸 보게 됐어요. 앤드류 카네기 후계자 시부.
굉장히 부자였고 정말 교회도 한 4,000개를 지으셨고 엄청난 영향력과 엄청 그런 분이신데 떼돈 그때 당시 떼돈 모든 돈을 다 버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려줬는지 아세요? 몇십 년을 지켜본 허드렛이라는 쉬브라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성실함을 어느 누구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성실함, 이 사람의 됨됨이, 이 사람은 지금은 청소부니까 내 돈을 다 운용 못해도 기필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운용할 수 있는 걸 배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나 쉬부 되고 싶다. 나 쉬부다. 박쉬부. 막 이러면서 아침에 힘들 때도 있었고 장애가 올 때도 있고 사업하면 거절받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상속자야. 나는 쉬부야. 나는 자랑스러운 파트너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뉴스킨을 신나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프리마케팅 3개월.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나요? 2달 남았나요? 1달 남았나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1년만 프리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 바짝 하는 거 말고 2달 말고요 1년만 제가 늘 제품 나오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요 일찍 일어나는 거 그리고 책 보는 거 훈련하는 거 그리고 세미나 2번 왜? 공급 받아야죠.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해. 네. 그리고 하루에 2-3명 이상 만나는 거 매일매일 만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100만 원 매출하는 거 말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2-3명씩 만나는 거 그럼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술 취해가지고 필름 끊기면 집에 되게 잘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성공을 잠재의식 속에 넣으면요 성공자가 어느 순간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장애가 뭐였냐면 제품 외우는 거, 제품 공부, 파마넥스, 뭐 STP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였어요. 나의 최고의 장애가 나야. 아무도 모르는 장애를 난 다 알고 있잖아요. 저에게 장애가 뭐였냐면 저는 팀워크로 이루는 거 잘 못했어요. 저는 5-6년을 교회를 가도 사람들하고 인사 안 했어요. 저 위너풀 그룹에서 뭘로 유명한 줄 아세요? 처음 2년 동안 형제라인하고 인사한 적이 없는 애로 유명해요. 인사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냥 나 혼자 매출하고 우리 팀만 잘 살피면 되는 줄 아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트립을 갔는데 리더 사장님이 박윤정은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전기 충격 맞은 것처럼 알았어요. 내가 인사 안 했구나. 근데 사람이 1초 만에 변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때보다 모든 리더에게, 모든 형제라인들에게, 모든 파트너에게 기쁘게 인사하는 훈련했는데요. 지금은요, 거의 다 이름 외워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이름 외우려고 노력했으니까. 저는 그래서요, 저를 보면서 또 믿어요. 사람은 1초 만에 변할 수 있구나. 네. 저 학교 다닐 때 맨날 맞은 이유가 인사 안 했어가지고. 그리고 인상 쓴 거 아닌데 맨날 인상 쓴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웃는 연습. 1초만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 뉴스킨 문화가 너무 어색했어요. 밖에서는요 너무 솔직했죠. 사장님 너무 멋있으세요. 근데 그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씩 꼭 찍어내는 거 있죠. 이 여기는 너무 예쁘다. 근데 머리 색깔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꼭 이상하게 뭔가 뭘 그냥 예쁘다 해야 돼. 다 예쁘다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안 해야 되는데 진실과 솔직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어머 우리도 나가면 기분 나빠. 다 예쁘다. 그런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완전 뭐 얘기하자는 거 말자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꺼내지나 말지.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다니니까 제가 공부했던 애들이 몇 살이에요? 4-5살부터 성인부터 60대까지 다 있었어. 60대 어른들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영어 공부.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 그때 당시 썼던 말이 뭔지 아세요? 헐쌤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그런 단어로만 얘기하다가 여기 와서 얘기하니까 너무 이 단어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언어 순화해야 되고 비속어 안 써야 되고 은어 안 써야 되고 내가 배려해야 되고 이 사람 먼저 챙겨야 되는 것 자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노력해야지. 왜? 죽어도 이 4번째 파트너가 통과를 안 하는 거야. 나 루비 돼야 되는데 초기 때 제가 그래서 나 루비 될 목표가 있는데 데리고 갔어요. 맥주집에 갔어. 저보다 12살이 많았거든요. 왜 통과 안 하시는 거예요 대체?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네가 싫대. 내가요? 뭐 이랬어요.
남편도 싫은데 남편이랑 말투가 너무 똑같아. 저 지금 많이 바뀐 거거든요. 예쁘게 말하는 거거든요. 놀랍죠? 김태희 사장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옛날 모습을. 난 내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나보고 더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해가지고 우린 같이 놀랬죠. 그래서 같이 놀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분이 그때 옛날에 만약에 나였다면 내가 왜 싫은데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를 말했겠죠? 근데 그분을 돕고 싶었어요. 나도 로비가 되고 싶고 이분도 뉴스킨 잘하려면 돕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결단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성공하려면 내가 좀 참아야 돼. 하고 싶은 말 10개에서도 좀 한 개만 해야지. 막 이러면서 2달 만에 통과했어요. 6개월 동안 통과 못했던 거를.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코어 11 이거 A코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A코어 11 팀마다 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 과학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과학적인 걸 알게 됐어요. 매일매일 습관하는 거잖아요. 성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이 쌓여서 된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숙제처럼 하는 거 말고 등 떠밀려서 하는 거 말고 매일매일 좋은 습관들을 조금 쌓아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했고요. 사소하지만 저한테는 전 뉴스킨 와서 가정교육을 다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사하는 거, 웃는 것부터 다시 교육받은 거. 매일 일찍 와가지고요. 연습했어요. 말하는 것도 예쁘게 말하는 거. 그리고 맨날 스폰서한테 감사 전화해야지. 파트너 챙겨주는 전화해야지. 스폰서 파트너랑 전화 안 하는데 소비자랑 전화 자주 하는 사람 없어요. 스폰서한테 감사가 넘치는데 나가서 감사 안 넘치지 않아요. 늘 감사 넘쳐요. 근데 감사를 말하는 것도 훈련이고 연습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매일 웃으면서 인사하고 칭찬하고 네, 이런 것들 노력했고요. 제가 이거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미국 컨벤션에서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 처음에 미국 컨벤션에 갔을 땐 소비자로 혼자 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컨벤션 갔을 때는 에메랄드를 인정받았고 20명의 파트너와 함께 갔어요. 근데 에메랄드였지만 약간 뭐가 있었냐면 준비 잘해서 누구랑 같이 올라올 걸. 근데 그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컨벤션에 다이아가 됐고 루비 10조랑 올라갔거든요. 기뻤어요. 그 어떤 BD 팀에도 부럽지 않았어요. 왜? 남하고 비교하지 않았고 나의 목표대로 돼가지고. 근데 그 다이아 때 또 한 번의 선물이 있었어요. 이따 뒤에 사진에 나오겠지만 저희 그룹에 저 혼자였더라고요. 연두색 술을 흔들면서 그때 당시 3 멀티플레이어가 있었는데 1대 3명이 루비가 된 거예요. 그 10명 중에 1대가 3명이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니까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뭐가 좋은 건 줄 알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닌 3 멀티플레이어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사업 2년차에서 3년차 그 과정에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이기는 사람, 이기는 조직, 습관적으로 성과를 낸다. 나의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의 경쟁력이 달라지고 이걸 한번 익히면 계속 익히게 되고 더 잘하고 싶어지게 되고 네. 근데 이거를 너무나도 대표하는 팀이 세진그룹 아닌가요? 네. 전 그런 것 같은데 이미 세진그룹에서는 목표를 이루는 습관과 탁월함을 갖고 있는 리더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 어떤 강사보다도 이 부분은 세진그룹이 굉장히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감사한 건가요? 저는 사실을 얘기한 건데. 그리고 절대로 1번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될 때까지. 네.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수입이 나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세요. 저는 기분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내 상태와 내 기분. 설사 혹시 오해가 생겨서 내 파트너가 날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설사 오해가 생겨서 내 스폰서가 날 오해하더라도, 설사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지 마세요. 1분 1초도. 그러면요, 사람은 너무나 감정적인 사람이라 한 번 나락에 떨어지면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기분 업 시키고요, 너무 좋게 만드시고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들지 못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의 감정 컨트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달은. 네. 그리고 여러분들 루비 되시고 대리점 20개 될 때까지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커미션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커미션 보지 않았어요. 저 단 하루도 일 안 했어요. 재미있었어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사업에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행복했고요. 지금도 행복하고요. 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수입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업 설명 듣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이었고 힐링이었거든요. 억지로 하는 일에 절대 열정 없고요. 성공이라는 열매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가 그 지하에서 대기실에서 있었던 3 멀티플레이어 올라가기 직전이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미국에서 막 줄줄이 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뒤에 오니까 저렇게 줄줄이 달리는 그게 뭔지를 나중에 알게 됐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지금까지 트립을 한 7, 8번 갔나? 한 번 놓치고 다 매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4월에 4월에 어디 갔죠 우리? 골드코스트 갔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저는 매거진을 너무 재미있게 보고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같이 가는 우리 팀들하고의 뭐 재밌는 트립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또 코타키 가잖아요. 근데 지지난번 트립 때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희 팀에 좀 경찰 분들이 좀 계세요. 남편분들이. 그런데 지지난번 갔던 트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단계 잡는 경찰이 저희 파트너 남편이에요. 그래서 맨날 저를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남편이었는데 그 트립 이후에 끝났는데 안 보내. 내가 좋아하는 쭈꾸미집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줘서. 다음번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리고 경찰 다단계 잡는 경찰 그만두고 사법고시 붙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가 아니라 뭐죠? 죄송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요? 법학 박사가 됐어. 이영건 박사님처럼 되려고 법학 박사 된 게 아니라 그냥 진로를 바꾸셨나봐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다단계 잡는 경찰 부인이 다단계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골드코스트에 갔을 때는 더 굉장히 정말 눈시울이 붉혔다는 게 뭐냐면요. 경찰 20년 했어요. 서장 밑에 별 3개 있는 거 아시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부인이 와이프가 안병동에서 누스킨을 만나서 항암 치료하고 머리가 쭈뼛쭈뼛 이렇게 서가지고 스포츠 머리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이가 20살이고 근데 제가 왜 기뻤는 줄 아세요? 결혼하고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던 경찰 부부가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어요. 누스킨 너무 기적이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한 가정에, 한 부부의, 한 인생을, 한 일생을 완전히 그 첫 경험을 하게 해준 누스킨이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트립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 남자 있잖아요. 이 남자 주원 있잖아요. 되게 어려요. 근데 저 이 사람 되게 좋아해요. 연계 뭐 젊어 이거 아니고요. 난 이 사람의 마인드가 너무 사랑해요. 왠지 아세요? 네? 누구든 사랑해. 나 다 사랑해요. 이분을 왜 사랑하냐면요. 그 뮤지컬 배우 이분이 유일하게 그게 없었대요. 무명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스타였어요. 계속 다 흥행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 줄을 잘 탔겠지, 백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한 인터뷰를 보게 된 거예요. 멀리서 지금 우리로 치면 LOI 수습생인 단계에서 뮤지컬 선배들 최고의 선배들이 오픈하기 전에 3개월을 연습했대 여기서. 그럼 막 이렇게 추고 저렇게 추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끝에서 처음 연습 날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걸 다 보면서 음악대로 춤을 따라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주인공이 쓰러진 거예요. 오픈 전날. 어떤 누구도, 어떤 베테랑 경험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주원이 이 대역을 맡게 됐고 완전히 흥행하게 됐고 실력을 인정받았고 완전히 한 방에 올킬 된 거예요. 이게 운인가요? 훈련인가요? 훈련이에요. 뉴스킨. 여러분들이 이경희 사장님의 그룹을 꿈꾸고 상상하고 내가 몇 년 뒤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서 모든 미팅마다 30분 먼저 나와가지고 훈련하잖아요. 100% 돼요. 저는 그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 훈련은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늘 참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주관자, 주체자의 마음으로 내가 뉴스킨을 대한다면 너무나 멋있게 사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 투잡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전 투잡일 때가 굉장히 부대꼈어. 잘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핀 직급 상승할 때 너무 열받아 죽겠어. 나도 잘하고 싶은데. 변화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 전에 했던 일에 실수가 많아지고 누수가 많아져. 난 그것도 잘하고 싶고 뉴스킨도 잘하고 싶은데 미칠 것 같아. 근데 이게 뉴스킨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 뉴스킨이 들어갔는데 그 일도 잘하고 뉴스킨 어떻게 잘해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건요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버리는 거, 내 생각 깨부시는 거, 내 가난한 이 사고방식을 없애버리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투잡이 있다, 난 투잡이지만 전업을 준비하고 있다, 굉장히 부대낀다, 잘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응원해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옛날 얼굴이에요. 초창기 30살 때 피가 터졌어요. 화성성 여드름이었어요. 얼굴과 목에 순환이 안 되는 상태였죠. 이거는요 정말 가까이서 볼수록 더 불쌍한 얼굴이에요. 저거요 사람 싫어서 저렇게 올라온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돼서 우라통 터져가지고 그 전이었으면 손이 올라가고 싶은데 참아야 돼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인데 죄송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전 뉴스캔이 인격적인 성장을 시켜주는 것 자체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2년 전에 컨벤션 가가지고 블루 다이아몬드로 올라갈 때였거든요. 예뻐졌나요? 네. 뽀샵 아니고요. 화장 좀 했어요. 림프 좀 풀었고요. 우리 뉴스킨 아이템 너무 끝내줘요. 저는 이제 사업설명 백상호 연합 강의장에서 할 때는 아이템을 얘기하겠지만 저는 오늘 삶을 바꿔주는 교육 시스템 성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낮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인사는 하고 있지만 지나가면 기분 나쁜 사람 꼭 있어요. 꼭 그를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저를 보려고 했어요. 이런 거, 쟤는 인사하면 진짜 기분 나빠. 막 이런 사람 있죠? 옛날에는 제가 싫었는데 나중엔 나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옆에 보면 더 가관도 아니에요. 고개 숙여 인사하는데 나를 목을 쳤어, 지금. 찌르기 직전이야, 막. 그게 저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네. 내가 말은 하고 있지만 예쁜 말을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말 속에 뼈가 있고 정말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 말은 없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한 게 뉴스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아서 아빠하고도 1분 이상을 대화를 못했고요.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잘 못했고요. 그냥 친구들하고도 내가 원하는 친구하고만 얘기할 수 있었고 범위가 굉장히 작았는데 제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지켜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확 바뀌진 않았지만 조금씩 미세하게 바뀌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 내가 당장 돈 벌 수 없는 그릇이니까 못 버는 거구나. 그럼 내 그릇을 키워야 되겠구나. 나랑 이경희 사장님이 완전히 다름을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믿는 그것부터 내가 배워야겠구나. 사업을 할 때 이해가 된다고 다 하나요?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너무 평생 소원이 벤츠였는데 할래요. 정영 사장님 이름도 말 못하겠어. 정영 사장님 내가 어떻게 산 건데 10년 목표가 난 벤츠였는데 그래서 맨날 이렇게 다녔어요. 이런 상태로 다녔어. 팔았어.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지금은 왜 그랬는지 너무 알아요. 네, 그게요, 그 마음이요,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룹의 리더 사장님하고 같이 싸워가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정말 그 선택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요, 나중 되면 알아요. 이경희 사장님이 왜 그렇게 선택하라고 했는지, 왜 우리 이렇게 가자고 얘기했는지, 왜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 얘기했는지.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전 너무 수준이 낮아서 나중에 아는 애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라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도 그래요. 엄마가 왜 그때 그 시절에 그 얘기를 나한테 했고, 왜 그거 못하게 했고, 왜 그랬는지. 옛날에 어렸을 때 갑자기 이거는 랠리 할 때 강의할 때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대학교 때요. 너무 가고 싶은 MT가 있었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발버둥 치고 울었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그 산에 아이들하고 근데 그 차가 몇 대가 전복됐더라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왜 우리 엄마가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그거 조금 참으라고 하는지, 왜 지금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지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폰서 우리 파트너가 뭐라는지 알아요? 선복 좀 후이해 막 이래요. 뭐야 나 무서워, 나 다른 사람들이 날 되게 막 국민처럼 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 선복 좀 후이해래. 뭐야 무서워. 근데 그 말이 은근히 맞아 이러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그룹 리더의 선택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사업이 더 잘 되실 거예요. 옛날엔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 맞추고 저 사람 맞추고 저 사람 맞추고 내가 100개도 아니고. 옛날에 별명이 천사야. 너무 힘들어. 1004명을 내가 다 맞춰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아까 첫 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면 그 다음은 너무나 쉬워지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책 우리 독서 미팅 많이 하죠? 탈탈 털면 뭐 나와? 탈탈 털면 뭐 나와? 안 나오면 다음번에 또 까먹어. 책은 봤어. 늘 많이 봐. 근데 그 책을 몇 년 뒤에 보면 무슨 책인지 몰라.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책, 수학의 정석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 책 안에 제가 제일 안 되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인간관계, 목숨 걸기, 인간적인 성장, 오랜 기간 열심히, 이게 제일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요 굉장히 많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 팀에 나중에 10,000명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5,000명 되고 100명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들을 하루아침에 같이 친하게 많이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결국에는요 15년 20년 지나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진그룹 팀워크 되게 좋죠. 네.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고 너무 사랑하고 그런 걸로 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 팀에는 이 차트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옛날에 홍명보 선수가 그 대표를 맡았을 때 했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원팀, 원스피드, 원골. 여기서 벗어나는 선수는 대표팀에 들어올 수 없다. 최고의 선수를 뽑아서 팀을 만드는 게 아니다.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를 뽑겠다. 네. 저는 예전에요 인재가 많아야 팀이 성공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팀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팀을 위해서라면 하나를 없앨 수도 있어야 되고요, 갖고 있는 걸 내어줘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왜 벨로시티가 중요한 줄 아세요? 팀워크 보상이에요. 왜 벨로시티가 중요한 줄 아세요? 관계 보상이에요. 왜 1대 15개, 20개면 개인 능력 있으면 봐요. 근데 왜 10,000, 20,000, 30,000, 40,000 그 이상을 본다고 얘기해요? 팀워크를 보겠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번 랠리에 팀워크를 더 끝내주게 다지는 이번 랠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은 성장이고요, 성장은 행복이죠. 저도 여기 와서 이걸 배웠고요. 결국에는 저는 옛날에 왜 저렇게 하고 가? 왜 대충 해?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끝내주는 사람은 그룹을 만들고, 결국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냐 진지하지 않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중요한데 뉴스킬 대충 할까요? 내 인생이 중요한데 뉴스킬 대충 할까요? 내 60년 이상의 인생을 대신해줄 보상인데 대충 할까요? 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내 인생이 진지한 만큼 뉴스킨의 결과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밀물설물인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분명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요 문제가 많아야 돼요. 왜? 성장하려면.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팀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무조건 기준이 저였어요. 내 차, 내 집, 내 거. 근데 내가 어느 날 골드가 됐더니 내 파트너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라피지가 됐더니 내 파트너 둘 다 내 마음은 몰라주지만 난 이들을 위해 울고 있었어요. 잘하고 싶어서 같이. 내가 루비가 되고 팀이 생기고 내가 지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고 싶어서 나도 울고 있었어요. 그걸 만들어준 게 저한테는 뉴스킨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건 평생 팔로워를 위해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또 감사해요.
어떤 마음으로 뉴스킨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야 뉴스킨 누구 이용하는 거잖아. 너 끝물이야. 너 이용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나와. 그 사람 웃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게 되게 많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근데 뉴스킨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곧 같은 부자를 그리면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스크루지 영감님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되게 더럽죠. 되게 무섭죠. 되게 암흑 같죠. 같이 돈이 많아. 근데 행복한 부자, 나눔의 부자를 그리면서 상상한 그림이에요. 뉴스킨 똑같아요. 내가 백지도화지가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냐,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마음은요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랠리에서 내가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그림을 그리는 뉴스킨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한 달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요 제 목소리, 제가 말투, 제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타고났다고 얘기해요. 저는 근데요 그 소리 너무 싫어요.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보낸 8년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분 진짜 모른다. 여기 뉴스킨에 오래된 리더들 다 노력해서 된 건데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경희 사장님이 늘 원래 웃는 것 같으세요? 웃으려고 노력했던 기간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이경희 사장님이 늘 긍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긍정을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긍정을 선택.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이경희 사장님의 모든 것들이 매일 노력해서 만들어진 거지 하루아침에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들을 바꿔내야 되는 이유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인내 되게 못했고요. 문제를 보면 맨날 잠수 타고 도망갔고요. 뒤로 미루는 만족. 이게 뭔지 아세요? 마시는 걸 맨날 먹어. 빨리 갖고 싶어. 이거 지금 취하고 싶어. 그리고 가끔은 이럴 때도 있어요.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셔야 되고요. 감정 조절도 잘하면 너무 좋고요. 내 입장보다 상대 입장에 내보는 훈련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요. 이 뉴스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태도가 만들어질 거고요. 저는 이 사업은 비전과 가치로 시작을 했지만 뉴스킨은요. 자세와 태도예요. 저는 그래서 뉴스킨이 너무나 종합예술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아까 제가 이제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거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죽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윤정아 너 네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해진 그 날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안 살아와서 또 멋진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인생 중에 너무 행복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가족을 여행을 간 적도 없고 귀신처럼 생일 때 박수치고 12시 이후에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몇 년 전이었,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었어요. 11월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가족 모두 가족 여행을 가자고 결정하려고 했어요. 왜? 제 밑에 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가족 여행을 가지 않아서 가보고 싶다라는 결정. 그때 저만 빠지고 다 같이 갔다 오라고 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 안 갔으면 안 될 뻔했어요. 제가 그때 같이 갔거든요. 제가 뭐가 행복했냐면 저희 아빠는 지금 73세고 엄마는 60대 중반이세요. 뉴스킨 10년 지금 안 됐잖아. 8년 됐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처음으로 저도에 갔던 휴가였고 평생 37, 8년 동안 그때는 36년이었겠구나.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은 저 졸업식 때도 온 적이 없으시거든요. 슈퍼 일 때문에. 근데 제가 뭐라고 뉴스킨 그 몇 년 했다고 조금의 시간과 조금의 경제적인 자유가 생겼다고 효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여행을 같이 이제 동생들하고 보내드리게 됐는데 저는 뭐가 행복했냐면요. 저 혼자 10개국을 보내주는 뉴스킨 나는 놀이지만 우리 부모님의 시간은 많지 않구나를 알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70이 넘었는데 모나코 같이 간다고 10시간 넘게 비행기 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계속 가니까. 저는 그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도 시간이 많이 없다. 나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시간 너무 잘 쓰고 싶다.
근데 그때 비행기를 탔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가 약간 기분파에 폭력적인 성향이 좀 있으세요. 집어 던지는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뭐 보통 집안에 있는 그런 남자들처럼. 근데 저는 아빠랑 같이 있었던 36년 중에 처음으로 아빠의 17세, 18세 소년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빠가 구름을 처음 본 거예요. 4시간 동안 구름만 보더라고요. 기내식을 처음 먹은 거예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 대각선의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누군가는 난 매년간 우리 아빠 그런 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 저 같은 분 한 분이라도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방방 탄 것처럼 신난 모습 처음 봐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영어 안 돼서 나 깰까 봐 앞에서 1시간 기다려요.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려고. 물에 빠져서 구명보트 입고서 막 이렇게 노는 18세 청년의 모습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아빠도 꿈이 있었을 텐데 우리 내 키우시느라고 되게 힘드셨겠다. 근데 나 아빠한테 너무 잘하고 싶다. 나 누스킨으로 너무 성공해서 내 동생들, 우리 아빠한테 너무 잘하고 싶다. 근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너무 흐르지 않게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저 그때 너무 신나는 여행이었어요. 저는 진짜 아무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옛날에 뉴욕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500만 장자 30명 태운 여행은 사실 가이드 재미가 없대. 다 알아서. 뉴스킨 아메이 성공자들 태운 그 버스는 재미가 없대. 안 물어본대. 근데 처음 가는 미국 컴에서 으아 우라 이러잖아요. 첫 경험. 처음 간 그 여행. 처음 간 해외. 처음 본 구름. 처음 먹어본 기내식. 처음 간 공항. 저 아빠의 그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여행 가는 그 기쁨보다 우리 아빠가 행복해요. 날 낳아주신 내 아빠가 행복해하는 그거 나 진짜 효도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내년에 모나코 갈 때 그 사이에 남편이 생기겠어요 뭐? 근데 그 티켓 하나 내 동생들 중에 한 명 너무 가고 싶어요. 왜? 내 동생들 어느 누구보다 저의 성공을 빌어줬고요. 그거 아니까. 저 그래서 저를 많이 도와준 제 동생 한 명과 가고 싶거든요. 네. 제가 남동생한테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밥 사주면서 물어봤어요. 너 얼마 있냐? 이랬더니 너 돈 없지? 했더니 아니야 나 800 모았어 이래요. 야 25이 800을 어떻게 모았어? 엄마가 돈 없다고 대학 등록금 나한테 내라 그랬대요. 근데 제가 기특한 거예요. 나 나중에 내 동생한테 누스킨 알려주고 싶다. 얘 알바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다니는 학생이 요즘에 어딨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교육 한번 잘 시키네. 막 이런 나한테는 너 대놓고 우리 동생한테 돈 다 주면 나 삐질 뻔했거든요. 근데 엄청난 고급 훈련 시켜주시네. 막 이러면서 장난으로 얘기하다가 제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800으로 어디 가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150 남았대요. 마지막 학기거든요. 너 그거 어디다 쓰고 싶었어? 그랬더니 유럽이 너무 가고 싶었대요. 모나코 가고 싶었대요. 진짜야? 왜? 야 일본 야 150으로 일본 가면 안 모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 동생이 더 많이 자라기 전에 더 큰 세상, 더 큰 교육, 더 멋진 뉴스킨은 직접 내가 나중에 사업 설명해주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며칠 전에 했었거든요. 저는 뉴스킨 성공자도 아니고 아직 백만장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같이 열심히 그냥 뛰고 있는 사업자거든요. 근데 제 오늘 1시간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되게 많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비전을 보셨으면 좋겠고 8년 전에 어떤 한 명이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올 때부터 이 모두가 이 강의 듣고 변했으면 좋겠다는 꿈도 안 꿨어요. 그 한 명. 그 한 명이 누굴까? 그 한 명이 누굴지 모르겠지만 그 한 분에게 내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랠리 왔고요. 마지막 차트입니다. 내 가슴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과거만 있으면 그렇게 평생 산대요. 그런데 내 마음에 비전을 키우고 미래를 키우고 꿈을 키우고 소망을 키우고 이렇게 살면 세상에 지구본을 넣으면 그대로 나중에 그렇게 산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랠리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나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떨쳐버리시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슴에 좋은 것들을 많이 넣어놓는 그 추억의 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세요.